안녕하세요, 뉴튼입니다. 오늘 해야 될 얘기는 간호학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입시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후에 진로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오늘 해야 될 얘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진로의 설정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컨텐츠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첫 시간이고 한번 간호학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2019년도 그 입결이라고 하죠. 간호학과 입결을 보면 1.3 막 이 정도로 의대에 버금갈 정도의 그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잘못 착각하게 되면 자기의 종합 내신 등급으로 착각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각 학교별로 요구하고 있는 입시 요강에 따른 학력 기준이라든가 과목 선택이 다릅니다. 또 학년조차도 섞여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입결만 무조건 본다고 해서 자기의 종합 등급하고 맞춰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1등급 과목이 좀 많을수록 좀 좋고요. 문과, 이과 선택에서도 많이 물어봐요. 과탐을 선택을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또는 아니 문과로 갈 건데 괜찮은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문과, 이과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조건은 뭐냐면요, 지방대라도 상관없이 간호학과를 간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문과, 이과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렇다고 서울권을 못 가는 건 아닌데 문과로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7대3 정도 나오거나 아니면 5대5 정도 나오고요. 정시로 갈수록 문과 쪽의 비율이 좀 더 높아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과 쪽으로 가는 거는 어떤 장점이 있고 이과 쪽으로 가는 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얘기를 해드리면요. 우선은 내신 등급이 문과가 따기가 좀 더 유리하다고는 해요. 그래서 요거는 개인차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과에서의 3등급과 문과에서 3등급은 좀 다른 거니까 문과적인 공부가 자기는 맞고 간호학과는 가고 싶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문과 쪽으로 지원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조금 힘든 부분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이과 얘기를 할 때 말씀드릴게요. 이과 쪽에, 그러니까 과탐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를 선택해야 되냐면 화학하고 생물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생물지구과학을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 이후에 본인이 이제 생리학이라는 걸 대학교에서 배워야 돼요. 그때 쉬워져요. 왜냐하면 화학, 생물을 배워놓은 친구는 생리학 과목의 시간 투자가 적어지니까 다른 여타 과목, 예를 들어 양리라든가 윤리를 배울 때 좀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입시에서도 보면 이제 KC, 옛날 그리스도 대학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실제로 한 3등급대에 있는 친구들이 입결 자체도 보면 크게 문제 없이 진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 등급이 한 3등급 정도에 걸려 있다면 KC대학교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시를 하고 나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선은 암기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간호학과를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엄청 외워요. 그러니까 암기가 거의 주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암기들이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를 가기 전에 자기가 암기에 대해서 진짜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본인이 좋은 대학교를 원한다면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나는 이제 더 중요한 건 학과다. 나는 간호학과를 가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지방대 쪽으로도 눈을 돌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방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는 이제 교과 전형이 좀 더 많고요. 논술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요 점 좀 참고하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 각각 학교마다 이제 많이 레벨이 나눠지죠. 그거를 이제 굳이 나눠보자면 이런 식이에요. 서울권에 있고 이제 의대가 성립이 돼 있어서 자대가 있다면 이제 사실상 거기는 입결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형성이 돼 있고요. 이제 수도권,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교직 이수가 가능한지에 따라서 또 달라요. 이제 교직 이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임용고시를 볼 수 있게 되고 이제 양호 선생님이나 이런 쪽으로 진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호사가 됐을 때도 문제인데요. 이제 간호사가 될 때 보통은 자대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의대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면 보통 자대에서 많이 뽑혀가는 편이에요. 물론 거기 있는 친구들이 뽑힐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국시, 그러니까 국가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죠. 이제 국시 통과율이 작년도 기준 좀 많은 학교가 그 성신대, 여기가 교수님 한 명당 이제 관리하는 인원이 좀 적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서 국시 합격률이 좀 높았던 것 같고요. 그 외의 학교들도 다 열심히 하죠. 인원이 많으면 이제 당연히 합격하는 친구도 있고 떨어지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봐야 되고요. 국시에 합격했다면
뭐 꼭 예를 들어서 스카이 대학교에 있는 뭐 자대병원에 자기가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안 뽑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보통은 자대 출신, 그러니까 자대 출신에 있는 친구들은 승진이 조금 더 빠르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승진했다고 해서 급여 차이가 한 10만 원 이내라고 하니까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태움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로 사람을 태우는 듯하게 군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못 견디겠고 너무 힘들고 그런다는데, 솔직히 이게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짝 서 있는 군기 문화, 물론 그거를 저는 옹호하는 건 아닌데 그런 이유에서 이제 태움이라는 게 발전하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작은 실수로도 사람의 생명이 오고 가고 눈 밖에 나는 행동이나 어떤 단체 생활에서의 어떤 체계가 없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태움이라는 게 발생했다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그걸 옹호하진 않아요. 인권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태움 때문에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병원에 취직해서 좀 더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제 주변의 지인분들이나 제 제자들한테도, 이제 간 친구들한테도 물어봐 보면 막 굉장히 힘들고 그런 건 아닌데, 만만하게 보고 나는 이건 취업이 잘 되니까 여기 들어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입시를 한다면 그때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아니고 자기가 이제 열심히 하겠다, 진짜 각오를 하고 어떤 생명윤리 의식을 갖고 직업으로서도 직업윤리도 갖고 나는 생명을 지키는 직업으로 이것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한다면 그렇게 막 굉장히 힘든 그런 쪽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태움이라는 것도 각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어떤 친구들은 그 태움을 그닥 당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른 유튜버들이 다루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외에는 간호학과를 지원할 거면 이제 우선은 공부죠. 우선은 학교 대신에 좀 많이 치중을 하고, 문과, 이과에 상관은 없지만 이과 쪽으로 간 친구들이라면 화학 생물을 해놓는다면 좀 더 유리하다라는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뭐 안 힘든 게 있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진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